으로 가다가 체포된 태국의 사태에서와 같이 향후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북한 화물을 수송해 주겠다는 항공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란으로 가는 화물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에 대한 제재 원칙은 정치적인 변화에 좌우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북한 협상 당사자들이 제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 정책의 지속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금지가 정권을 위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정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법 무기 판매가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면 그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 봐야지 될 문제지, 위조 집회하고 마약하고 무기 거래를 금지하면은 저 정권이 참 위험하다니까 풀어줘야겠다 라는 방식으로 국제사회가 움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한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달리 북한에 대한 비난을 공개적으로 할 의사가 없습니다. 북한식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짖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짖을 의도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향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고, 북한을 비난하고 위협할 어떠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투명하게 하고 시장 경제로 인도하기 위한 조용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을 자극하거나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일본으로 간다면 일본은 전후 처음으로 진정한 정권 교체를 맞이해서 내부적으로는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미래에 대한 비전과 동북아시아에 대한 정세는 정확한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도 올해 중반 이후는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마 그러한 노력이 일본에서도 새로운 팀들이 만들어져서 상반기에 그 일본식 비전 2020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국내 경제 회복 문제와 해외 투자 지역 문제, 즉 어느 국가에 투자해야지 될지, 그리고 어떠한 투자가 일본의 장기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도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으며, 해외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확대를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두바이에 두바이 월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900억 불 이상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자만도 한 해에 40억 불 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두바이 지방정부가 뱅크랍이 되는 바람에 그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없어서 아부다비에서 100억 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젠 제대로 간다, 100억 불이나 들어왔다, 이제 잘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 케이스가 지금의 국제사회의 경제 상황을 한 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부다비에서 100억 불을 투자한 것은 팩트입니다. 그죠? 100억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100억 불 중에 이자로 나가는 돈 나가고 그 다음에 다시 연기할 돈 나가고 다 나갔습니다. 100억 불은 다 나갔죠. 그런데 투자한 900억 불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원이 손해났습니다. 전원의 입장에서는 받기로 한 만큼의 이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금액 중에서 일부는 포기해야지 됩니다. 예상한 수익에서 수익이 줄었습니다. 예상한 수익에서 수익이 줄었고 투자한 돈에서 투자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자기가 손해를 본 거죠. 지금의 세계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 국가에서 돈을 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받은 것도 사실이나 예상한 수익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었고 자기가 투자한 투자 금액에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돈은 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익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 문제에 있어서 중국 내부에서도 서류상으로는 제대로 굴러가지만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은 투자 금액의 손실과 예상 이익의 수익의 감소, 그리고 향후 수익의 감소 등 여러 가지가 중국 정부의 정책을 긴축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과 중국의 중동에서의 협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알카이다를 상대로 하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이제는 테러와의 전쟁을 같이 수행해야지 된다는 측면입니다. 즉 중국은 신장 위구르 문제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이 이란에 대해서 핵기술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이 핵을 갖게 되면 중동 국가로의 핵의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중국도 알고 있으며 중국은 그 여파가 신장의 독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바닥라인은 미국이 중국을 신뢰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신뢰는 하지 않지만은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위해서 중국이 신장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거의 아마 80% 이상의 미국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책임보다는 공짜의 권리지 무려 권리를 원하는 것이지 중국이 신장이라는 선차를 포기하면서까지 북한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서방의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는데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불의를 감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 이익도 희생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그러나 중국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불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의는 감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기의 이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불의는 눈 감아줄 수 있다는 것이 중국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한국은 모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의를
안 당하기 위해서 불의는 버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설득 노력이 과거와 달리 진지해질 것으로 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로 신장을 독립시킬 의사는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모군란 당시에 중국은, 이건 중국편의 역사입니다. 중국은 대원군의 건강을 위해서 3년간 천진에서 요양을 시키고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